1, 2주 멍까지 들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놔주지 않을 거예요. 보톡스가 가성비가 좋고 많이들 맞으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쉬운 시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필러보다는 좀 더 부작용도 더 세고 잘못 맞으면 위험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오늘은 보톡스가 위험하고 부작용도 많은 시술이라는 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톡스라는 게 이제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못 맞은 경우에 호흡근에 맞으면 호흡을 못 할 수 있고요. 목넘김 근육에 잘못 맞으면 음식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위마다 모든 근육을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용량도 중요하고요. 적절한 부위에 잘 놔야지 주름만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처음 맞기 시작할 때 너무 무서워서 시작을 못하겠다, 맞아도 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독소라서 보톡스가 작용을 할 때는 근육을 움직이는 걸 막아주고요. 그렇지만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몸에서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근육의 움직임이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피부에 맞을 때는 굉장히 저용량으로 놓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고 꾸준히 맞으셔도 그 근육에 이상을 초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주름을 많이 안전하게 맞기는 하는데 불편감이 굉장히 크거나 맞으면 안 되는 부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마 보톡스입니다. 이마 보톡스는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주름이 져 있는 이마가 확 펴지는데 이거 체크를 해보실 게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눈 근육을 쓰거든요. 이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근육을 쓰지 않고 이마 근육까지 같이 위로 뜨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 눈 근육만으로 눈을 뜨기가 힘듭니다. 그럼 실제로 눈 뜨기가 힘들고 더 심한 경우는 눈꺼풀을 가릴 정도로 눈이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체크를 해보고 이마 보톡스를 맞을지 말지 판단을 하고 맞으셔야 됩니다. 눈 근육을 체크할 때는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떠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마를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100% 이마 보톡스 하시면 좀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해도 사실 보톡스 놓을 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썹에서 2에서 2.5cm 정도 위로 놓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물이 퍼지는 걸 감안하더라도 눈썹에 보톡스가 닿지 않게끔 하면 이마만 펴지고 눈썹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차에 따라서 보고 놓을 포인트를 잘 감별해서 놔야 됩니다. 그 외에도 한 60, 70대 정도가 되면 근육의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용량을 놓으면 무조건 이마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용량을 좀 주의해서 맞으셔야 됩니다. 2에서 2.5cm면 보통 손가락 2마디 이렇게 놨을 때 높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주름이 길게 또는 여러 개 잡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너무 욕심내서 그 부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미리 설명을 좀 드립니다. 여기는 좀 약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부작용 때문에 좀 약하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포인트 잡을 거 좀 한두 포인트로 줄여서 잡으면 좀 안전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줄이면서 눈썹 가까이 붙어있는 주름을 잡을 때는 진피층에만 가볍게 근육을 너무 잡지 않도록 소량을 얕게 주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주름 보톡스가 근육을 못 쓰게 해서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막는 건데 사실은 이게 피부층에 넣으면요. 피부에 주름을 펴주기도 하고 피부 결도 매끈하게 해주고 피부가 좀 광이 나게 해줍니다. 이게 진피층에 들어가게 되면 피부 전반적인 개선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뺀질뺀질하게 광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응용한 게 주름 보톡스에서 나온 스킨 보톡스입니다. 하다 보니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이제 얼굴 전체에 피부층에 포를 떠서 놓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눈밑 보톡스입니다. 원래는 2000년대 이전에 1990년도에 눈밑 보톡스가 금기였다는 사실 아시나요? 보톡스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을 때라서 눈 밑에 맞고 복시라고 하는 시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초에 시술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거듭되면서 사람들이 연구가 돼서 지금은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눈밑 보톡스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밑은 사실 주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는 곳이 눈밑이기 때문에 사실 보톡스 맞았을 때 효과가 별로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눈가 같은 경우는 이제 까마귀발 주름이라고 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생기는 주름이 있는데 얘는 보톡스 한 방으로 확 좋아지거든요. 눈밑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탄력이 많이 약한 상태고 피부가 얇기 때문에 이 피부까지 보톡스가 쫙 펴주는
효과를 주긴 어렵거든요. 주름이 개선이 되더라도 눈 밑은 자글자글하게 피부가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맞고 1, 2주 멍까지 들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웃을 때 눈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눈을 부릅뜬 것처럼 어색한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밑 같은 경우에는 눈밑 탄력은 괜찮은데 눈 밑에 약간의 조그만 주름이 많이 있으면 해볼만 하고요. 전체적으로 막 늘어져 있고 긴 주름이 이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실 눈밑 보톡스 하시면서 아이 리쥬란을 한다거나 아니면 탄력 시술을 같이 병행해서 보톡스를 해주셔야 충분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가 보톡스입니다. 피부가 얇고 살이 없어지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입 주변에 팔자 옆으로도 주름이 생기고 그 옆으로 주름이 이렇게 2중, 3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톡스 놔달라 떼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 주변에는요, 입꼬리 끝에서 여기 사각턱에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양쪽으로. 얘가 웃을 때 당겨요. 이렇게 웃으면서 입꼬리를. 근데 보톡스를 어디다 놓더라도 사실 퍼지기 때문에 이 입꼬리 근육에 안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 주변에는 웬만하면 보톡스를 맞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이 윗입술 라인이나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이 근육 한 포인트 말고는 주변에는 보톡스를 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잘못 들어가면 한쪽에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입이 틀어져서 삐뚤어진 상태로 한 달을 지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름이 있다면 크게 개선을 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좀 더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실 필러를 추천드리고는 있어요. 뭔가 채우면 좀 피부가 탱탱해지거든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러가 정 싫다고 하시면 여기에 탄력이 많이 늘어지지 않게 리프팅 레이저를 해주거나 아니면 탄력을 직접적으로 보충해줄 수 있는 콜라겐 주사류를 보충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눈 주변은 좀 용량이나 조절을 해서 안전하게 효과를 좀 덜 하더라도 포인트를 주면서 잡아볼 수는 있는데요. 입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놔주지 않을 거예요. 팔자에서 입가까지 내려오는 이 주름 때문에 보톡스 맞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거를 참고하시고 다른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보톡스 절대 맞으면 안 되는 부위 아니면 조심히 맞아야 되는 부위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이마랑 눈밑이랑 입가 보톡스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한 번 맞으면 10년 젊어질 수 있는 이런 부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한번 준비해서 설명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유진이었습니다.